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데이터셋들이 공개돼서 이제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평가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LLM이 많이 활용되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 그리고 평가 지표 그다음에 LLM이 활용되는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한 번 더 정리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비디오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여러 장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연속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래에 있는 이제 이미지처럼 가로 세로의 해상도로 구성된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시간 정보가 추가되어 이미지 안에 어떤 물체나 배경이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은 영상 속의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간 정보가 함께 고려되는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이기 때문에 이 이상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범주에서 보자면 해당 비디오의 이상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비디오가 이상치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탐지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여러 프레임과 같이 이 프레임 중에 어떤 프레임에 이상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프레임 레벨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프레임 안에 어떤 위치에 이상 현상이 포함되고 있는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 픽셀 레벨로도 이상치 탐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이상치 탐지와 다르게 비디오 이상치 탐지는 비디오 프레임 픽셀 레벨로 나누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데이터셋은 이상치가 이미지와는 다르게 고장이나 불량이 아니라 이상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의 고장이나 불량이 발생하는 디펙트 디텍션을 위주로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 내에서 어떤 물체나 또는 배경에 이상 현상 또는 이상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또는 저희가 CCTV를 통해 감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상 행동이 정상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비디오 데이터셋에서는 이상치를 정의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차도에서의 이상 행동이라고 한다면 행인이 차도로 올라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에서의 이상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모델이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작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과 다르게 오브젝트와 어떤 시퀀스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피처들을 함께 주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 어떤 사람에 대한 스켈레톤을 이제 따서 피처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간 정보를 고려해서 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옵티컬 플로우를 같이 피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같이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모델의 구조 또한 기존의 이미지에서의 이상 탐지와 다르게 이 시퀀스를 반영할 수 있는 RNN이나 LSTM 같은 큰 특징들이 있는 모델들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아웃풋에서는 어, 비디오 레벨뿐만 아니라 픽셀 레벨 그리고 프레임 레벨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LLM을 활용해서 비디오 언더스탠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도 LLM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래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LLM이 활용된 또는 LLM뿐만 아니라 클립과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이 활용된 미디어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이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분야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언제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세미나를 다루기 위해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이 최근까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아까 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셋 그리고 평가지표 LLM을 활용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략하게 오버뷰를 말씀드리면 아래에 있는 표는 제가 지금까지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제한된 데이터셋들이 많이 활용되는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본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많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 또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이 벤치마크가 공개돼서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또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도메인들이 많이 추가돼서 여러 방면의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들이 여러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도메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로 행인에 관련된 데이터셋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범죄나 교통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데이터셋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벤치마크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전 랭귀지 모델 아니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영향으로 기존 데이터셋에 원래는 텍스트 디스크리션이 없었는데 최근 공개된 좋은 성능의 이미지 캡처닝 모델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서 비디오 데이터셋에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한 그런 데이터셋도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시각적 정보만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넘어서 이 언어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고려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한될 수 있도록 이 태스크를 확장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스 이 데이터의 출처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초기에는 설치되어 있는 CCTV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나 이 라이브 리그라는 이제 중국에 공개되어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데이터셋들이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거기서 공개된 데이터셋들을 수집해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공개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 방법이나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비노말이라는 데이터셋에서는 현실에서 발생하기 힘든 이상 현상들을 조금 더 이 데이터셋으로 반영해서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3D 모델링을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확장성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해상도나 그리고 뷰 또는 씬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뷰는 이 설치된 카메라의 각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카메라의 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위치에서만 촬영된 카메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를 했다면 현재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설치된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관련돼서도 이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 낮에 수집된 것 또는 밤에 수집된 것 아니면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어떤 빛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수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상치라는 거는 잠재적인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형을 하나로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유형의 이상치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 타입들의 다양성을 늘려놓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최근 공개된 데이터셋들을 보면은 어노멀리 타입의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해상도 측면에서 하나씩 먼저 살펴보자면은 기존에 2008년에 공개됐던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512 by 384로 이때도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해상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거보다 훨씬 큰 4K 시대 또는 더 넘어가서 더 큰 해상도로 이제 TV를 보고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데이터의 해상도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된 카메라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하나의 고정된 카메라로만 수집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 상하이테크를 기점으로 13개의 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MSAD라는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뷰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뷰를 가진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온라인에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셋을 수집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나리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유비노말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MSAD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런 시나리오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제한된 방법론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셋의 수 또한 인터넷에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공개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하나 또는 70개의 데이터셋이 공개되었던 수준에서 현재는 UCF 크라임 같은 경우는 1900개의 비디오 데이터셋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데이터셋에
개수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비디오 데이터셋의 시간이 짧게는 몇 초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긴 롱폼 비디오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비디오 데이터셋마다의 비디오마다의 시간도 굉장히 길게 해서 공개하는 그런 추세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치 유형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어노멀리에 대한 이벤트와 그리고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는 어떤 유형의 이벤트 어노말리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의 수도 많아지고 타입의 다양성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이상 유형에 대해서도 이 이상치가 사람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분하는 추세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행인 또는 어떤 교통 그리고 범죄, 그런 이상 현상과 행동에 대한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상 현상들이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산불이나 스모그와 같이 또는 교통사고와 같이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non-human related anomaly에 대한 케이스들을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MSAD에서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을 구분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예전에 공개된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데이터셋들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서브웨이라는 데이터셋은 어찌 보면 사실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현재까지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전에도 다른 데이터셋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활용되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셋 중에 하나이고요. 이 실제로 서브웨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제한된 데이터셋을 제한한 연구에서는 서브웨이 외에도 보트나 에어포트 그리고 트래픽과 같은 여러 데이터셋이 존재하긴 하는데 현재는 뭐 아직 저도 견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브웨이만 계속 생존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입구와 출구에 관련된 비디오 데이터셋이 있고요. 예시를 보시자면 이 정상 상황과 비정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정상 흐름이고, 출구와 같은 경우는 모두 올라가서 나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이상 현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UCSD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거는 UCSD 대학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이고, 대학 내의 인도를 촬영하는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행인이 아닌 경우나 조금 이상한 행인을 이상 현상으로 가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 1과 패드 2로 데이터셋이 나눠져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둘 다 이제 동일하게 행인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패드 1에서의 정상 상황과 패드 2에서의 정상 상황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정상 상황인데, 이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차가 들어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뭐 자전거가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지나다니는 경우도 이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이상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 싶은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뭐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거나,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상 현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길을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모든 대부분의 경우를 이상 현상으로 이제 정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어떤 앱노멀에 대한 유형들을 보면은 바이크 타는 사람, 스케이터, 카트, 워커, 크로스,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셋은 CUHK라는 대학에서 마찬가지 UCSD와 마찬가지로 설치된 교내에 설치된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요.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성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해상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이 데이터셋을 제가 추측하기로는 공개한 이유가 기존의 서브웨이와 UCSD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일반화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수집한 후에 이제 평가에 활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상 현상으로는 달리기, 무언가 물체를 던지거나 그리고 어슬렁거리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을 이상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프레임 단위로 이제 나타낸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황에 대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노멀리 스코어가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다가 어떤 지나가던 행인이 물체가 갑자기 종이를 위로 던지는 순간 이상 현상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로 잘 포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보여지는 이 종이를 하늘 위로 던지는 이런 모습이 이 데이터셋에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입니다. 다음 데이터셋으로는 상하이테크 데이터셋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내에서 설치된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하나의 위치에서 고정된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였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각도에 따른 각도가 여러 각도에서 데이터가 수집됐기 때문에 그만큼 비디오 데이터셋도 또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도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정상에 대한 케이스들이 여러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상 행동, 이상 행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그리고 갑자기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UCF 크라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 유튜브 온라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디오 데이터셋을 공개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UCF라는 대학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이고 여기에 포함된 이 범죄 현상이라는 것은 뭐 abuse, arrest 등등의 다양한 그 범죄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첨부해서 각 범죄 유형마다의 비디오 예시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논문에서 이제 공개된 피규어고요. 그래서 각 범죄 유형마다 어떤 식의 데이터 프레임 내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는 휴먼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이상 현상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범죄인가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폭발 사고에 대한 그런 영상도 존재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이 비디오 데이터셋이 해당 어노멀리에 대해서 몇 개씩 존재하는지도 이제 통계를 통해서 개수로 이제 보여주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트리스인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이 뷰에 대한 다양성은 없지만 이상 현상 자체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진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도도 조금 더 커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어떤 도로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요. 아래와 같이 총 17개의 이상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어노말리 유형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에 대한 이상 유형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인도로 차가 올라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ITB 코리더라는 데이터셋은 인도에 있는 대학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커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전보다 뭔가 더 다양해진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상 현상은 또 이전과 다르게 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되어 있는 갑자기 뛰거나 어슬렁거리거나 뭐 돌아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누군가에게 쫓아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수상쩍은 오브젝트가 있거나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좀 피하는 그런 행위가 있거나 공을 던지고 놀거나 시위하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노말 같은 경우는 이전이랑 크게 다른 점은 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상 현상이라는 것이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상 탐지 모델을 제안했을 때 해당 모델이 이상 현상을 잘 탐지하는지 확인하려면 그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다양성도 적고 그 수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처음으로 유비누말에서는 이상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는 지금과 같이 이제 비디오 데이터셋을 생성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 3D 모델링 방법을 활용해서 이 비디오 데이터셋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배경은 사실 실제로 있는 곳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위에 사람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상 현상들을 구성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상 탐지 데이터셋들은 사실 밸리데이션 셋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해당 데이터셋은 밸리데이션이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WPU라는 학교에서 공개한 데이터셋인데요. 이전에 비해서 뷰가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이상 유형도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Northwestern Polytech University인데요. Polytechnical University인데 여기서 학교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만 공개하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철창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물 위에서 놀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데이터셋들이 실제로 일어난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어떤 행위를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셋도 수집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AD 같은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MSAD는 여러 상황이나 조건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공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더 이제 다양성이 넓어졌다라는 의미가 더 와닿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있고 실외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눈이 올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또는 기차가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시나리오에서 수집된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리고 이상 현상에 대해서도 이 MSAD에서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이상 유형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물체가 이 차도로 굴러가는 그런 현상들이 존재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패드라는 데이터셋이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앞선 데이터셋과 좀 다르게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굉장히 고해상도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 어떤 제품의 공정 중에 이상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안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총 16개의 디바이스에서 수집이 됐는데 모두 다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은 아니고 이 중에 4가지만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셋이고 나머지 12가지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실제 상황을 모니터링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앱노멀 같은 경우는 이 다른 모양이 들어오거나 다른 색상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다르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상 상황에서는 단순히 고정된 어떤 특정한 상황만 아니라 나름의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위치를 바꿔서 그림자가 다르게 지게 하거나 그리고 카메라를 살짝 이제 노이즈를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정상 상황으로 주면서 좀 더 견고한 성능의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수준에서 보자면은 비디오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비디오 단위뿐만 아니라 프레임 단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단위를 넘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픽셀 레벨로도 합니다. 픽셀 레벨로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사실 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픽셀 레벨까지 공개하진 않고요.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픽셀 레벨의 어노테이션이 존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캡셔닝 모델을 통해서 이제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노테이션 수준에 따라서 사실 이제 풀 수 있는 태스크들이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레임만 있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비디오 레벨과 프레임 레벨의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이 가능하고요.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 레벨까지 있어야 이 모델이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잘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있는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텍스트 디스크리션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퀘스천 앤서링을 하기 위해 구성된 경우도 있고 여기서의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템포럴 그라운딩이 주로 이제 많이 활용됩니다. 템포럴 그라운딩이라는 것은 이미지 내에 어떤 시간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상 유형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탐색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캡셔닝은 이미지 캡셔닝과 동일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레임 레벨에서는 이런 식의 디텍션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시면은 많은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주로 AUROC를 통해 프레임 레벨의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 서베이 페이퍼에서 정리한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레임 레벨의 AUROC 스코어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셀 레벨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상 현상이 어떤 프레임에서 발생했다면 그 프레임 내의 어떤 부분이 이상 현상인지를 로컬라이제이션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면은 이 로컬라이제이션 된 물체가 다음 프레임의 어느 위치에 움직였는지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래킹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트래킹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쪽 평가지표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같은 경우는 QA, 그라운딩, 캡셔닝과 같은 태스크를 수행할 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UCF 크라임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쿼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쿼리에 대해서 비디오 내의 어떤 구간인지 이 시간 정보를 같이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상 현상이 발생된 시점과 해당 클립에 대한 캡션이 어노테이션으로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 쿠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6하 원칙이 아니라 7하 원칙이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퀘스천 앤서링과 이 텍스트 디스크리션들 그림에 보이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상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구성이 있고 무엇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게 발생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까지 다양한 그 구성으로 데이터셋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직스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이것도 앞선 일반적인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의 도메인과 다르게 인더스트리얼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이 모델이 실제로 이 공정이나 이런 거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고자 제안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다양한 게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뭐 쿼리로 간단하게 이 공이 정상이야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인지 과정과 동일하게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지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또는 추론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LLM으로 활용돼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셋이라고 한다고 이 비디오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실 음성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바 데이터셋과 이 XD 바이올런스 AR 데이터셋도 이 음성 데이터셋을 함께 활용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XD 바이올런스도 좀 많이 사용되는
비디오 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인데 제가 여기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추가로 어,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의 AR은 Anomaly Retrieva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가 존재한 데이터셋을 리트리버 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시와 같이 이 텍스트와 페어로 구성된 케이스가 있고 오디오와 페어로 구성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오를 들려줬을 때 이에 대한 어노멀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오는 데이터셋이 무엇인지를 찾아오는 이런 식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사실 템포럴 그라운딩과 좀 비슷한 같은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비디오 리트리버이라고 한다면은 쿼리가 주어졌을 때 사전에 잘려 있는 클립을 추출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모먼트 리트리버이라고 한다면은 비디오가 통째로 주어졌을 때 그 안에 클립을 찾아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어노멀리 리트리버라고 여기서 정의한 것은 정상 상황인 경우는 비디오 자체를 리트리브 해야겠죠. 근데 이상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비디오 내에서 이상 현상이 존재하는 그 순간 모먼트를 리트리브 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용어들을 좀 정의해서 제안한 연구였었고요. 다음에 3D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비노멀에 대해서 아까 이미지로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배경 자체는 실제 현실 사진을 사용하고 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사람 어떤 행인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뛰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어떤 행인이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이상 현상도 만들어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셋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되게 현실에 적용하기엔 조금 이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려고 했냐면 사이클 겐을 통해서 스타일을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인물들을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스타일링을 다시 해주고 왜냐면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3D 모델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픽셀 레벨의 어노테이션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스타일을 변환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또 해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스타일을 변환했을 때 실제로 에브니와 그리고 상하이테크 데이터셋에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실 벌써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라가 나오면서 엄청 센세이션 했었죠. 이렇게 비디오 데이터셋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요. 이 생성된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활용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상 현상에 대해 QA를 구성하여 공개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사실 조금 앞서 보여드렸었던 이상 현상과는 좀 다른데요. 생성된 비디오 내에 어떤 물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가운데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 부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처음과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어딘지를 질문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구성할 때 여기 또 LLM을 활용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벡터를 통해서 프레임마다의 어떤 바운딩 박스를 구성을 해주고 바운딩 박스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 데이터셋을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베인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이상현상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UCA나 이제 UCF 프라임 AR과 같이 텍스트 디스크립션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디스크립션을 생성한 후에 동영상을 생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 디스크립션을 추가로 또 만들고 여기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비디오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립션으로부터 어트리뷰션을 통해서 레이블을 구성을 해주고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정상에 대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상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측면으로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하나씩 보자면은 생각보다 리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 너무나 좀 티가 나는 합성 데이터셋인데 생성 데이터셋인데 그래도 꽤 리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 본네트 위에 이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떤 행인이 싸우는 그런 영상이 있고 어떤 할머니가 TV를 골프채를 통해서 부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비행기에서 불이 나서 비상 탈출을 하는 두 조종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퀄리티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게 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대로 데이터셋들이 굉장히 짧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논문 레퍼런스들은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해놨으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사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우선 첫 번째 프레임 레벨과 픽셀 레벨은 기존의 이상시 탐지에서 수행하는 평가 지표와 유사한 평가 지표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AUROC 지표 프레임 레벨에서 비디오 데이터셋 연구에서는 종종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매크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마이크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단위로 이제 평가를 지표를 계산해서 비디오 수준에서 이제 AUROC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또 특이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Region Based Detection Criter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정밀도를 표현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시간 정보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내에 이상 영역을 잘 찾아내었는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 내에 포착된 오브젝트 이상 영역에 대해서 IOU가 어떤 베타값, 사용자가 지정한 베타값 이상에 대해 해당되는 객체 수를 구하고 실제 이상 영역 수를 구해서 이거를 나눠준 값이 RBDC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Track Based Detection Criterion이 있는데 이 평가 지표는 시공간의 일관성을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프레임에서 이상으로서 잘 감지되고 있는가, 잘 추적되고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RBDC와 동일하게 해당 프레임마다의 물체의 IOU를 이제 베타값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필터링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모든 프레임에서 감지된 이 트랙 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땄다면 프레임 단위로 이걸 연결해서 트랙으로 구성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트랙으로 만들고 실제 이상 객체의 트랙 수를 나눠주게 되면은 모든 이상 현상 트랙에 대해서 잘 탐지하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베이스드 VAD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 랭귀지 베이스드 그 VAD, LAVAD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입니다. 이게 이미지 이상시 탐지에서의 용어랑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이상시 탐지에서 가정하는 언슈퍼바이스드는 보통 모두 정상 데이터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요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좀 다른 건 사실 프레임 단위로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fully supervised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레벨까지 완벽하게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는 케이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어떤 프레임이 정상이고 어떤 프레임이 비정상인지까지 알고 학습하는 것을 fully supervised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 클래스 같은 경우는 모든 프레임이 정상인 케이스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여기 이 분야에서 한편으로는 이 원 클래스를 세미 슈퍼바이스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같은 경우는 비디오 단위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 내에서 이상치가 존재하는 비디오라고 한다면은 이 비디오 내에서 어떤 프레임은 정상이고 어떤 프레임은 비정상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슈퍼바이스드 같은 경우는 해당 프레임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주로 학습을 할 때 이제 언슈퍼바이스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추론할 때는 사실 학습 데이터에 정상이 있는지 비정상이 있는지 아예 모르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의 또 다른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크로스 도메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의 유형이 어떤 상황에서는 정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메인에서 학습된 데이터셋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도메인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델을 따로따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크로스 도메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로샷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안하는 이 방법 같은 경우도 LLM을 활용해서 트레이닝 프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제로샷 성능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럼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것은 기존의 LLM이 단순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실험이 있는데요. 두 가지 프롬프트를 넣어줍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프롬프트가 있고, 두 번째는 아웃풋에 대한 포맷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프롬프트는 이미지로부터 이 해상도 그 프레임으로부터 분립 툴을 기반으로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주고 어떤 식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반환해야 되는지 이 포맷을 줍니다. 그리고 LLM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마다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LLM이 그냥 단순한 이런 구조만으로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 파일럿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빨간 점선으로 나와 있는 성능 지표가 이 당시 언슈퍼바이스 방법 중에 소타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깔 점선은 AUROC의 언더바운드죠. 50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라마2 13B 챗 모델이랑 미스트랄 7B 인스트럭션 모델 두 가지가 이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이제 소타 모델에 비해서는 턱없이 좀 모자란 성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분석한 것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 단순히 프롬프트만으로 줬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이상 현상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그 텍스트 디스크리션이 생성되기 때문에 LLM을 통해서 올바른 이상 탐지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극복하고자 이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어떻게 정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양한 또 오프터쉘프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뭐 이미지 캡셔닝 모델도 사용되고 비디오 인코더도 사용되고 LLM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프레임마다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구조로 제한되어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블립 툴을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그 디스크리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프레임마다 모든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수집된 텍스트 디스크리션 중에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추출된 이 프레임마다의 피처와 유사도를 계산해서 각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디스크리션을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블립 툴을 통해서 이미지마다의 프레임마다의 디스크리션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 디스크리션이 사실 이미지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가장 유사한 하나를 대표해서 선택해서 사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디스크리션을 가지고 여기서는 클립을 구성을 해줍니다. 이 스니펫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스니펫을 통해서 이 스니펫에 대한 스니펫 안에 들어있는 이 선택된 각 프레임마다의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통해서 서머리를 LLM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서머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서머라이즈된 내용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아웃풋 포맷 프롬프트를 통해 LLM에 활용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을 해줍니다. 사실 달라진 점은 바로 요 텍스트 디스크리션을 다시 이미지와의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정지해주고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주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단순히 LLM을 통한 어노멀리 스코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서 서머라이즈된 이 텍스트 정보와 비디오 인코더를 통해서 산출된 인베딩 정보를 가지고 같이 활용해서 기존의 LLM을 통해 산출된 어노멀리 스코어를 보정해서 또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i번째 스니펫과 가장 가까운 서머리 인덱스 집합만을 가지고 보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K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K가 증감에 따라 한 9 정도, 10 정도에서 수렴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방법론에 대한 성능, 그리고 원클래스 또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방법론에 대한 성능, 그리고 언슈퍼바이스드에 대한 성능,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트레이닝 프리한 방법들에 대한 성능이 있는데 트레이닝 프리한 방법들에서는 이제 제로샷 클립, 이미지 바인드를 활용한 케이스, 그리고 라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안한 LAVAD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공개된 이 위클리 슈퍼바이스드에 비해서는 성능이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클리 슈퍼바이스드는 학습 시에 레이블을 활용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 셋마다 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LAVA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 프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VLM 기반의 트레이닝 프리 방법들이 성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이유가 배경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기존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 VAD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미지 텍스트 캡션 클리닝이 이제 이미지와의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다시 정지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으로 LLM을 기반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링 하는 경우와 비디오 텍스트를 가지고 보정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마지막 두 경우가 이 성능에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캡션을 클리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LLM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도 성능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비디오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 보정을 하는 것도 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클리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중간 텍스트 디스크리션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전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이런 디스크리션이 나타나다가 움직임이 생기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죠. 자동차가 들어오고 대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 두 명의 어떤 오토바이를 탄 행인이 다가오다가 한 명이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행동이 계속 움직이는데 텍스트 디스크리션이 일정 프레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상 현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범죄 현장이 있을 뻔했지만 여기 있는 분이 잘 대처를 하신 그런 영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영상도 좀 비슷합니다. 비행기 운전에,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하고 있는 어떤 영화에 대한 동영상인데, 제 레버가 고장이 나고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전까지는 계속 정상 상황입니다. 정상 상황이라고 보고 이후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폭파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이제 폭파하는 거죠. 건물이 폭파하는 순간 이 익스플로전에 대해서 이상 현상으로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잘 반영하는 그런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그런 연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LLM을 활용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래에다가 어떤 논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작성을 해보았고요. 사실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읽어볼 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에 있는 논문들이 이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LLM을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최근까지 이제 비디오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평가지표, 그리고 LLM을 활용한 케이스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보자면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텍스트 어노테이션도 추가되고 합성 또는 생성 방식의 그 비디오 어노멀리 데이터셋들이 공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TBDC를 조금 특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특이한 평가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LLM을 활용하는 경우에서는 트레이닝 프리한 목적으로 이 시간 정보를 반영해서 프롬프트와 함께 이상식 탐지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LAVAD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제 LLM 중에서도 이제 라마나 라바,
비디오 라마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 사례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세미나에서는 이제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또 어떤 식으로 LLM들이 활용되고 있냐면은 학습 시에 이제 슈퍼바이스드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노말리나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추론할 때 언씬 어노말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씬 어노말리를 탐지하고 해당 어노말리가 어떤 유형인지 카테고라이제이션까지 하고자 이 LLM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LLM을 활용해서 이상 발생에 대한 리즈닝과 템퍼럴 그라운딩을 수행하고자 이제 제안된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레퍼런스 중에 하나로 어, VAU R1이라는 또 방법이 있는데 이 GRPO를 통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연구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비디오 어노말리 디텍션 최근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견문이 굉장히 좁아서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좀 제가 잘못 알아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알면 좋을 것 같은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